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은 진짜 멀리 왔는데 제가 아침부터 4시간 넘게 달려와서 여기 대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대구 앞산에 위치한 리을커피라는 곳인데 저희 그 람지가 간다 라떼아트 편 2번째 구독자님이시거든요. 그러면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대구 앞산에서 리을커피 운영하고 있는 배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카페 좀 보니까 이제 로스팅도 하시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포스터에 4주년 되셨냐고. 네네. 그럼 카페를 그래도 어느 정도 운영하신 건데 요거를 좀 신청하시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카페를 지금 4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제 전문적인 교육이나 어떤 라떼아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커피에 대한 교육을 이렇게 받아본 경험이 별로 없어서 다 독학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뭐 영상이나 책에서 보는 거랑 실제 실전이랑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적용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누가 전문가가 와서 이렇게 코칭도 해주고 실제로 가르쳐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이제 마침 그 인스타그램 공지를 보고 이때다 싶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사연 봤는데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거의 독학으로 배우셔가지고 저는 좀 놀랐던 게 로스팅도 하시는데 로스팅도 독학으로 하시고 나머지 여기 드립도 많이 판매하시거든요. 이따가 또 한번 그걸 여쭤볼 건데 드립도 이제 전부 다 독학으로 공부하시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라떼아트는 아무래도 맞아요. 그 독학으로 하기가 좀 어려워요. 어려워요. 물론 로스팅 핸드드립도 뭐 어렵긴 한데 어느 정도 되는 부분이 전 있다고 보거든요. 독학으로. 근데 이제 라떼아트는 이제 동작을 막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그 부분이 어려워가지고 아마 신청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 컨텐츠가 그 라떼아트를 중점으로 보는 거다 보니까 라떼아트 위주로 확인하고 근데 제가 전화로 말씀드린 것처럼 드립이나 커피 세팅에서도 혹시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도움을 조금 드려볼게요. 그리고 이따가 한번 내리신 것도 한번 마셔도 보고 네, 저 핸드립 전문적이니까 네.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항상 제가 그냥 생 실력을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라떼 주문 들어왔다 생각하시고 네. 여기다 한번 해보실래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딱 요런 느낌이시구나. 일단은 근데 그 거품량은 이 정도예요? 평소에 하실 때도? 네. 물론 이제 거품량이 정답은 없는데 두꺼운 폼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보다 거품량을 줄이려면은 공기 주입량을 줄여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 머신은 공기 주입을 적게 넣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래도 가능한 방법이 있거든요. 뭐냐면은 이따가 한 번 더 보여드릴 건데 저도 해봐야 되고 지금 피처를 이렇게 꺾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꺾으면은 그 피처를 내렸을 때 구멍이 다 열리는 구조가 되거든요. 그 각도 자체가. 그래서 거품이 세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숙여야 돼요. 앞으로. 그리고 좀 심할 때는 벽에 붙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저 머신은 아비센 머신은 아니에요. 왜냐면 스팀 압력이 1바밖에 안 돼요. 저희가 그 저번 영상, 청주 카페가 1.5바였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그 영상에 나오지만 제가 이렇게 조금만 돌리는 걸로 잡아드리고 거기 막 스티커 붙여놨거든요. 네, 지금 잘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잘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머신은 1바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스팀 압이 세기보다는 스팀 양이 많은 거여서 공기 주입을 할 때 구멍을 최대한 가리면서 공기 주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얘를 숙이고 때에 따라서는 약간 벽에 붙여서 공기 주입을 하고 혼합할 때 다시 떼는 스킬 같은 걸 쓰기도 해요. 지금 하시는 이 자세가 스팀을 정말 많이 하시는 자세인데 바리스타 학원에서 이렇게 알려주고 혼합은 잘 되는데 공기 주입이 엄청 거칠게 들어가는 자세입니다. 근데 그분들도 똑같이 이렇게 하고 계셨었거든요. 다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건 아닌데 저는 이렇게 하는 걸로 많이 바꿔드려요. 그래야 그 얇은 거품을 내기가 조금 더 유리해져요. 그건 이따가 좀 알려드려보고 자, 그 다음에 일단은 잘하셨거든요. 잘하셨는데 조금 아쉬운 점 중에 하나가 안정화가 일단 좀 너무 많은 것도 있었어요. 근데 안정화는 잘하셨거든요. 과감하게 잘하셨는데 이거를 뭐 거의 80% 가까이 채워가지고 이렇게 만들게 되면 그림을 부을 때 그림 작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낙차를 안 맞추고 부으신 거. 이렇게 하시다가 그냥 뭔가 그냥 위에서 이렇게 부었거든요. 자연스럽게.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보다는 안정화 해주고 딱 잠깐 끊어주고 그 다음에 기울기 눈으로 확인하고 대고 부어주는 거. 대고. 네, 요 작업을 해줘야 그림이 항상 일관되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져요. 일단은 하트는 아니고 그냥 거품 띄우기 하실 건데 제가 말한 대로 안정화를 그냥 준님이 보시기에 절반까지만 하고 끊었다가 컵에 대고 붓는 걸 한번 해볼게요.
약간 기울인 상태에서 기울인. 컵은. 그렇죠. 좀만 더. 이만큼. 여기서 여기까지만. 그리고 하고 바짝 기울이고 3분의 1을 대주고 붓는 거예요. 그냥 쭉 부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아무것도 안 나오죠. 제가 네, 아까 네. 다르게. 이거 왜 그러냐면 원인이 이제 한 가지인데 느리게 하면 이래요. 물론 이제 제가 방금 설명하느라 시간도 걸렸지만 이제 느리게 하면서 부을 때도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과감하게 부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없이 할게요. 이렇게 막 안정화는 과감하게 했어요. 근데 부을 때 이렇게 부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흘러나오는 거예요, 우유가. 그쵸. 붓는 건 이렇게 해야 돼요. 오. 뭔지 알겠어요. 방금 제가 엄청 많이 부었잖아요. 어. 이게 최대치긴 한데 이 정도로 뭔가 붓는다는 생각으로 해야 일단 뻗어나가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모양을 만들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아무것도 안 나오면은 그 모양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부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까지만 동작을 한 번 더 해볼게요. 우유는 몇 그램 따르세요, 혹시 근데? 저희 라떼 160이거든요. 160? 그 영상 보니까 200까지 해야 한다고 하셔가지고. 맞아요. 물론 이 그 재료 원가에 대한 또 부분이 있다 보니까 맞아요. 두 분이 선택을 결국엔 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좀 추천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정확히 몇 온스인지 잘 모르겠지만 10온스는 그래도 넘어 보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160이면은 이게 라떼아트를 못 해요. 네, 마무리를 못 쳐요. 물론 이 머그를 꽉 채우진 않잖아요. 맞아요. 보통 8, 90 채우잖아요. 근데 거기서 마무리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최소 원래는 200 한 3, 40 담거든요. 원래는. 네, 근데 이제 거품량이 많아가지고 아마 커버가 된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거품량 줄이면 160이면은 이렇게 만들다 말게 돼요, 또, 오히려. 그래서 200까지는 올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죠. 그만 기울이고, 대고, 부어요, 냅다. 냅다 보여, 냅다. 컵 세우고. 밀지 말고. 오케이. 이게 뭐야? 그래도, 자, 이거는 이 버블 때문에 못 밀고 나간 건데, 그래서 버블을 깨주고 해야 됩니다. 그래도 아까보단 좀 크죠? 맞아요. 아까보단 크다. 근데,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문제점을 또 알려드리면은, 안정화를 하실 때, 이 너무 반경이 커가지고 커피 반경. 안에서만 움직여야 되거든요. 이 우유가 이렇게 커피 안에서만 움직여야 되는데 죄송해요. 너무 세게 했다. 네, 너무 과장하다가 우왕 하다 보니까 컵에 부닥쳐서 거품이 떠버리는 거죠. 근데 거품이 두꺼우면 안정화할 때 원래 거품이 많이 떠요. 근데 이걸 또 컵에다가 그냥 냅다 던져버리니까 더 이제 흐릿하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크레마 색깔이랑 우유 흰색 거품을 대비를 잘 주시려면은 커피 안에서만 돌려야 돼서 이게 참 어려운 게 머그가 그게 좀 어려워요, 처음에. 근데 이 안에서만 이렇게 타원을 그리셔야 돼요. 타원으로? 원을 그리지 마세요. 원을 그리면은 이게 어려워져요. 원래 안정화할 때 타원을 그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라떼아트 잘하는 사람들 막 인스타 영상 보면은 뭔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또 그걸 잘못 따라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세요. 왔다 갔다.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타원형을. 그렇죠. 네. 근데 많은 초보자분들이 이 행동을 하시거든요. 자, 안정화를 해요. 그리고 거품을 띄울 때 컵을 더 기울여야 되잖아요. 근데 안정화를 하시고 다시 돌아가요, 갑자기. 그리고 다시 기울여요. 이러면 맞아요. 1초가 걸리죠. 맞아요. 라떼아트는 빨리 해야 됩니다. 1초 1초가 다 아까워요. 그래서 잘하는 사람은 원래 어떻게 하냐면은 나중에 숙달 되시면 이거 하면서 맞춰요, 이렇게. 바로 들어가려고. 안정화하면서 미리 기울이는 거예요, 점점. 왜냐면 처음부터 기울일 수는 없어요, 이렇게. 안정화를 못하니까. 근데 안정화하면서 저도 이렇게 기울여요. 일단 끝나고 바로 그냥 부어버리고. 근데 초보자분들은 안정화하고 다시 갔다가 다시 기울여야지 이렇게 하면은 까먹어가지고. 이게 뭉쳐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까먹을 수 있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습관화시켜야 돼요. 그거까지 한번 생각을 하면서 생각할 게 좀 많아서 어려울 텐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감하게. 그렇죠. 바짝 기울이고 냅다 부어버리기. 세우고 들고 마무리. 좀 아쉽다. 조금 또 이제 이 위쪽을 찍었습니다. 3분의 1 찍어야 되는데. 가운데 들어가야 돼. 그래도 아까는 아예 그냥 피쳐 여기로. 이거 보세요. 안 묻었죠? 안 묻었어요. 들어가지고. 이 약간 묻은 줄 알았는데 안 묻었죠? 약간 이제 이런 데로 살짝 그은 거긴 한데. 그래도. 근데 아예 안 찍혔죠. 들어야 돼. 근데 조금 더 차분히 하시면 좋아요. 네, 물론 이제 그게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건 사실 아쉬운 게 왜 안 말리냐면 하트가 이게 잘 안 말린 거거든요, 사실은. 이 위에 찍어서 그래요. 마는 원리는 제가 수강생분들 맨날 알려드리는데 이 각도 차이로 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얘가 기울어 있잖아요.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세우면서 말아버리는 거거든요. 보여드리면 그냥 왼손만 봐보세요. 왼손만 제가 움직여 볼게요. 왼손만 움직여도 그림이 알아서 말려요. 보세요. 이렇게 말리죠. 이 원리를 쓰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찍어버리면은 이 많은 각을 만들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여기 너무 붙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3분의 1에 찍어줘야 되는 겁니다. 반대로 가운데 찍으면 더 잘 말려요. 근데 이제 그림이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가 있죠. 그때 문제가. 그 원리를 잘 이용을 해줘야 됩니다. 아, 맞네요. 자, 해볼게요. 자, 들어가세요. 과감하게. 그쵸. 컵 바짝 기울이고 3분의 1. 그쵸. 컵 천천히 세우고 들고 마무리. 이렇게 많이 남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하면 안 되는 양이에요, 사실은. 맞아요. 근데 이제 제가 경험시켜드리고 싶었던 건 우유 양에 약간 문제가 있었다. 지금까지.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정도는 아니어도 200에서 210? 일단 그게 아마 정도. 하시는 거에 적정이거나 최대 220까지. 이건 너무 많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라떼아트는 조금 더 깔끔하게 나오죠. 깔끔하게 나오네. 근데 제가 너무 진짜 칭찬하고 싶은 건 마무리는 물론 좀 아쉽습니다. 네. 우리가 모든 그림에 아쉬움이 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다 잘할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대칭 거의 완벽하죠. 네. 이게 잘 말리면 이런 뭔가 네. 그라데이션이 생기거든요. 저는 이건 좀 예쁘다 생각해요. 네. 잘 말렸고 가운데 잘 나왔고 크기만 좀 더 크면 좋겠다는데 솔직히 이 정도면 상관없습니다. 일단 라떼아트는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보는 걸로.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너무 하트를 만들 수 있을지 몰랐어요. 이 정도로 해보고 그 아까 말씀하신 브루잉을 한번 제가 일단 마셔보고 근데 그냥 맛있으면은 크게 피드백 드릴 건 없는데 먹어보고 맛이나 좀 궁금하신 그 이론적인 부분들을 좀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브루잉을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커피를 내려주셨고 이게 뭐였죠? 에티오피아 코케어니. 네, 코케어. 직접 로스팅 하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좀 어떤 약간 뉘앙스를 원래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이거는? 약간 코케어니라는 번두 자체가 허니 프로세싱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단맛을 표현하는 그것에 중점을 둬가지고 로스팅도 그런 단맛을 살리는 포인트로. 리을은 원래 좀 라이트한 거를 선호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조금 뭐 저희는 미디엄 정도의 밸런스에 약간 모든 로스팅은 미디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싱글도 거의 미디엄에 포커스 다 미디엄 포커스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지금 저 이거 진짜 오랜만에 먹거든요. 코케어니. 네, 코케어니를 진짜 오랜만에 먹는데 그 딱 아까 말씀하신 미디엄 성향으로 하신다 했잖아요. 좀 어떤 거 추구하는지 물론 제가 이거 한 잔만 먹어봤지만 좀 알 것 같아요. 어쨌든 단맛이나 이런 게 진짜 좋아요. 단맛 같은 게 좋고 어쨌든 커피가 이제 미디엄 로스팅이나 좀 넘어갔을 때 나오는 그 브라운 슈거 계열의 그 향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진짜 좋아요. 근데 이제 스스로 느끼시기에 이걸 어떻게 좀 바꾸고 싶으세요? 현재의 맛에 좀 아쉬운 점이 있으세요? 브루잉을 지금 이제 진하게 그 데츠카체아 레시피에 진한 농도로 이렇게 부어를 했거든요. 이거 혹시 레시피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 앞부분에 이제 산미 살리는 거로 제일 처음에 이제 뜸들이 70ml 붓고 그 다음에 2차에 50g 붓고 2차에 50 붓고 그 다음에 뒤에는 3번 나눠서 60이고 간격은 30초 간격이에요. 시간 간격은 45초 45초 간격으로 총 30분 30초 3분 30초 좋습니다. 일단은 20에 300이 이제 가장 많이 쓰는 레시피잖아요. 네. 근데 그 레시피를 저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 테츠카치아님 레시피가 진짜 좋거든요. 저희 영상에 올라온 것도 있고 제가 이제 한번 봐보시라라고 설명드렸는데 그 테츠카치아님의 문자 그대로 활용하다 보면은 좀 오해할 때가 있다 보니까 큰 틀에서 이제 브루잉을 변경하는 걸로 좀 설명을 드려보면은 저는 먹었을 때 지금 이 커피의 장단점이 모든 게 다 있으니까 첫 번째 장점 단향이 너무 좋아요. 딱 처음 먹었을 때 그런 달고나 같은 향들 너무 많이 나고 설탕 볶은 것 같은 그런 맛들이 잘 나거든요. 카라멜 같은 느낌도 좋고 그러면서 약간의 그런 베리 느낌들 살짝의 뭐 블루베리 같은 그런 것들도 은은하게 있거든요. 근데 단점을 이제 말했잖아요. 단점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끝이 조금 남는 맛이 강하다. 제 기준. 맞아요. 근데 이건 제 기준이에요. 제가 틀릴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이 끝맛을 의도한 건데 하면은 할 말이 없어요. 그땐 저는 할 말이 없는데 만약 이 끝맛을 조금 제거하고 싶으신 거라면은 레시피 수정을 들어가야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테츠카츠님의 그 틀 안에서 수정을 하려면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만 하려고 하면. 그쵸. 근데 이거 우리가 브루잉 지식이 있으면은 굳이 그 안에서만 할 이유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큰 범위에서 보면 일단 가장 쉬운 방법은 물 부는 양을 줄이셔야 돼요. 물 붓는 양. 네, 지금 총량이요? 1대 15를 쓰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가수를 마지막에 하는 거죠. 물 부는 양을 1대 13이나 14로 줄이고
그 남은 양을 물을 희석하는 거죠. 물론 이제 내가 만약에 300을 원래 붓는데 260만 부었어요. 그럼 40을 덜 부었잖아요. 40을 추가하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 왜냐면 20g에 300g 부으면 물과 함께 성분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 농도값이랑 20에 260만 해서 맹물 40을 추가한 거랑 농도가 완전 달라요. 네. 그리고 그 애프터가 달라지다 보니까. 그래서 30을 추가하기도 해요. 아, 좀 적게요. 그쵸. 근데 이제 기본값은 그냥 빼기 해가지고 넣어 보셔도 되거든요. 맛을 봐야 되는데. 네네. 근데 일단은 가장 쉬운 게 그거를 자르는 거여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커피는 로스팅을 많이 하게 되면은 쓴맛이 생겨날 수밖에 네. 없잖아요. 그렇죠. 그 쓴맛을 자르는 가장 첫 번째 쉬운 방법은 진짜 덜 뽑아라. 그냥. 푸어 양을 줄여라.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보통 미디엄 라이트부터 라이트까지는 1대 15부터 전 보통 시작해요. 1대 15, 16, 17은 잘 안 하는데 15, 16 많이 하거든요. 근데 미디엄 성향들은 좀 달라요. 근데 또 미디엄이 다 다르잖아요. 맞아요. 근데 미디엄은 저는 1대 14, 13, 12까지도 써요. 어떤 애들은. 상태 보고. 약간 디게싱이 많이 됐거나 조금 미디엄 다크스러운데 미디엄이라고 했는데 또는 제가 맛을 보고 잘라야겠다. 그러면은. 그리고 굳이 이런 비율 아니더라도 좀 디테일한 레시피가 가능하시면 그냥 비율 계산 안 하고 20g에 한 265만 부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짤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짜는 걸 좀 어려워하시니까 0 단위로 끊어버리시는 건데 어쨌든 추출량을 한번 10g, 뭐 15g, 그러니까 10g 단위로 줄이면 되거든요.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는. 근데 여기서 만약에 그냥 확 20만 줄여도 애프터가 진짜 많이 달라져요. 그러면서 산미는 더 강해져요, 이 커피. 그리고 과일량 같은 게 더 폭발될 수도 있고, 근데 이건 아닐 수도 있는 게, 제가 이걸 커핑한 게 아니다 보니까, 그쵸. 로스팅 원도의 포텐셜에 따라 너무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포텐셜이 있었다면, 줄이시면 더 과일량 강해질 거예요. 왜냐면 지금은 과일이 이만큼이라면은, 이 브라운 슈거가 이만큼 있거든요. 근데 얘가 이만큼 주는 대신 과일이 커질 거거든요. 이게 어떤 게 정답일지는 주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우리 카페의 기준이다. 이런 식으로 정하시는 거거든요. 둘 중에 선택을 제가 해서. 맞아요. 네. 그래서 어제는 로스팅을 직접 하신 거니까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이게 맞아. 이 쓴맛까지가 딱 들어온 게 내가 구상한 맛이 하면은 이 추출이 맞는 건데. 그쵸. 근데 커핑했을 때는 이 정도 쓴맛까지는 아니었는데 조금 더 달콤하고 과일 느낌이 더 났어야 되는데 그러면 과추출을 한 거죠. 그쵸. 기준값에서. 그럼 과추출을 자르기 위해서 추출량을 줄이는 거죠. 음.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이 이제 제일 많이 하시는 이제 입자 변경하시는 건데. 맞아요. 저는 왜 권장을 잘 안 드리냐면 입자를 바꾸면 맛이 너무 많이 달라요. 그쵸, 많이 달라지죠. 해봤는데 많이 달라지죠. 완전 다른 커피가 돼서 그쵸, 완전 깜짝 다른 놀랐어요. 와, 이건 너무 맞아요. 심하다. 여기서 굵게 해버리면은 아예 잘못하면은 좀 풀량이 날 수도 맞아요. 있고, 났어요. 네, 풀량이 나거나 이거 브라운 슈거가 어디 갔지? 나 이건 없애고 싶진 않았는데 그게 다 없어졌어요. 네. 그래서 놀랐어요. 그렇죠. 그래서 초보자들한테 알려드리는 방법이고 분쇄 조절은 저는 분쇄도는 건드리지 말라 그래요. 특히나 에스프레소는 자꾸 이제 달라지니까 메시를 맞추는 건데 이거는 사실 그런 다를 이슈가 없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요거는 최대한 내가 원래 쓰던 분쇄로 가서 저는 지금 맛봤을 때 제가 만약에 먹었는데 와 이건 좀 너무 덜분데요? 만약 이랬으면은 분쇄값을 바꾸라 했을 거예요. 네, 근데 진짜 맛있어요. 맛있는데 뒷부분이 그냥 아쉬운 거고. 맞아요. 그럴 땐 저는 무조건 추출량을 자르거나 또 다른 방법은 물 온도 몇 도 쓰셨나요? 지금 90도 90도? 맞췄어요. 네, 이게 90도? 지금 90도라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온도는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은 드는데 온도를 낮추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긴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추출량까지 줄여서 먹어봤는데도 너무 애프터가 왜 자꾸 혀를 긁는 느낌이 들지? 그럼 온도를 낮춰야 돼요. 근데 온도를 낮추면은 이게 많은 분들이 또 막 간단하게 외우시거든요. 온도 낮추면 산미 증가, 쓴맛 감소. 근데 이렇게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산미가 증가되는데 그냥 밋밋해질 수도 있어요. 이 커피의 산미가. 그러니까 온도를 낮추면 다 약해져요. 전반적으로. 향도 약해질 수 있어요. 브라운 슈거의 향도 약해질 수 있어요. 맞아요. 네. 그건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또 남아있으면 그때는 로스팅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한번 같이 또 먹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한 280g만 부어가지고 280 추출을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요거까지만 설명드리면 이게 아까 또 시간 간격을 45초 간격으로 하고 계셨잖아요. 맞아요. 45초. 이게 조금 긴 편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이 맛을 봤을 때는. 저는 기본값은 한 30초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간격. 다 30초로. 일단은. 그렇게 하면은 가볍게 나와요, 커피가. 잘못하면. 근데 깔끔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총 추출 시간이 3분 30초잖아요. 네, 좀 긴. 그래서 조금 계산하는 게 어려우실 수 있지만, 뭐 어렵다면 또 종이에 써서 20에
280을 하시고 280 하고. 그 다음에 원래 붙는 건 그냥 그대로 부으세요. 여기까지 그대로 바꾸면 좀 붙고.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간격을 30초든 35초든 이건 좀 러프하게 가져갈게요. 대신에 40초를 안 넘기게 그 배주님이 원하시는 걸로 계산하셔가지고 한번 해보시고 마지막 물 20g 그냥 가수할게요. 네, 똑같이. 네. 300 맞추는 걸로. 네. 그렇게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네. 아. 이게 장단점은 다르네. 있어요. 엄청 달라요. 장단점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전 커피의 장점도 있어가지고 확실히. 확실히 근데 다른데? 많이 달라졌죠. 달라요. 일단은 좀 가벼워졌죠.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엄청 가벼워져요. 지금 많은 변수를 바꿨기 때문에. 네, 맞아요. 사실은 그 300을 안 바꾸고 시간만 바꿔도 진짜 달라져요. 저는 원래 그래서 브루잉 수업 때 시간 바꾸는 걸 덜 많이 가르쳐요. 그 길게 가져가는 거랑 짧게 가져가는 거랑의 차이를 설명하시면. 그쵸. 어쨌든 짧게 가져가면은 그 앞쪽에 있는 향이나 산미나 이런 부분이 강조될 수밖에 없거든요. 대신에 가벼워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시간 간격을 다르게 하기도 해요. 앞에는 좀 길게, 뒤에는 짧게. 그쵸, 그런 식의. 근데 이제 이걸 업에서 쓰기 좀 어려울 수 있죠. 맞아요. 이거를 레시피를 막 다 이렇게 복잡하게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보통은 이제 30초, 35초 보통 맞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리고 뒤에도 지금 잘랐다 보니까 뒷맛 같은 경우도 많이 많이 변했거든요. 줬어요. 네. 마시기 편한. 부드러웠다? 네, 마일드해졌다? 네. 근데 단점은 아까의 그 폭발적인 단량은 줄었어요. 맞아요. 확실히 단맛을. 네. 맞아요. 그러니까 다 가져갈 수 없는 거죠. 맞아. 뭐 하나를 포기해야 되거든요. 오. 아니면 로스팅을 바꿔야 돼요. 그러면. 근데 그러면 또 더 복잡해지죠. 맞아요. 그리고 로스팅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이걸 키우면 얘가 줄잖아요. 줄거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이건 제 개인 생각인데, 제 개인 생각이 아까 원래 하셨던 레시피도 맛있습니다. 정말 맛있는데, 요거는 물을 달라고 하는 손님들이 조금 계실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네. 근데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이게 진한 게 맞는데, 농도도 진하지만 장비로 쟀을 때 수율 값이 높아가지고 더 진하게 느끼는 게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여기다 물을 더 탄다고 수율이 낮아지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 맞아요. 그냥 이제 쓴맛을 희석시키는 거지. 맞아요. 네, 물론 손님들은 그렇게 드시지만. 맞아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버리면은 이게 더 연한 게 맞지만 수율 낮아지다 보니까 손님들이 물 좀 주세요라고 보다는 혹시 이거는 조금 더 진하게 돼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 커피인 거죠. 맞죠. 그거는 조절하시면 되고 또는 가수를 적게 하시면 돼요. 그렇죠. 가수를 안 했으면 좀 더 괜찮았을 수도 그쵸. 있겠다. 저는 원래 그냥 10만 내거든요, 사실. 네. 그냥 똑같이 20 해본 건데 가수가 많아질수록 약간 물 느낌이 날 수는 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변화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레시피가 제가 이렇게 테츠카츠야님 거를 적용해서 쓰는데 이걸 어떻게 변형해야 될지가 좀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시면 온도라든지 물량이라든지 이런 거를 바꾸면 충분히 이 레시피 안에서도 변경을 할 수 있는 건데 맞아요. 그래서 너무 도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요. 앞으로 하실 때 또 뭐 영상 보시는 분 중에도 또 하는 분 있을 수 있으니까 에스프레소랑 이거 브루잉 다 마찬가지인데 브루잉 같은 경우가 제 생각엔 좀 더 그런 레시피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테츠카츠야님을 비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도 그분 엄청 좋아하는데 이거를 너무 고지고대로 그냥 해석하게 되면은 맞아요. 이쪽을 증가시키면은 산미가 강해지고 이렇게 하면은 농도가 진해지고 맞는데 다른 게 같이 변한다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되고 이제 초보적인 수준에서 넘어오면은 이제 큰 틀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까지만 설명하고 브루잉을 끝내면은 그 테츠카츠야님은 그 앞에 두 단계를 통해서 산미와 단맛을 조절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은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커피에는 그런 당 성분이 뭐 2차 추출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근데 그렇게 설명하신 이유는 향 부분을 더 추출해야 단맛이 좋아지기에 앞쪽을 70을 붓고 뒤에 50을 부으면 산미가 강조되고 맞아요. 50, 70을 하면은 향이 더 나올 거다 이런 주장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냥 향을 잘 추출해내야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은 커피에 따라서 이 커피가 뜸들이기를 할 때 물을 많이 머금어야 된다. 그래야 다음 추출이 잘 된다 하면은 물을 많이 주는 게 맞는 거고 그쵸. 70까지. 네. 근데 물을 잘 먹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주면 앞에 70에 쓴맛이 나와요. 잘못하면은. 그러면은 오히려 적정량을 주고 뒤에를 그냥 더 주는 게 향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무조건 아니어서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그런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크 로스팅에다가 앞에다 너무 때려 부으면은 오히려 좀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그래서 그거를 너무 이렇게 하면 신맛. 그렇게 따지면 뭐 그냥 앞에다가 120을 막 넣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어느 정도
아시는 것 같지만 좀 더 큰 틀에서 원리적으로 해석을 해보시면은 좀 더 다양한 맛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요거를 좀 보여드린 거는 이게 좋은 레시피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이 바뀔 수 있고 조금씩 변화를 주십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조금씩 바꿔보세요. 네. 근데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저는 많이 바꿨다고 생각 안 했거든요, 사실은. 아, 그쵸. 네. 그냥 물량 20 줄였고 뭐 추출 시간 줄였고 30초밖에 안 줄었잖아요. 30초가 길지만. 그런데 이렇게까지 변할 줄은 좀 몰랐어요. 근데 수업도 다가오세요. 너무 진짜 또 다른 영역의 커피인 것 같아가지고. 어쨌든 맛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기 오시면은 핸드드립,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란 게 이따가도 여쭤볼 건데 핸드드립이 6,000원인데 11종이 다 6,000원입니다. 브라질도 6,000원, 에티오피아 게이샤도 6,000원. 네, 맞아요. 요거는 저희가 이제 인터뷰할 때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네. 자리에 이제 앉아서 한번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